안녕하세요. 이 뉴스는 뉴스인지 광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들보다 다른 미래를 꿈꾸고 싶다면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. 이 그 말 타이틀은 되게 맞는 얘기입니다. 근데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. 그러면 이 사람처럼 하라. 2년 만에 1억을 모아서 내 집 마련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제 볼게요. 되게 젊은 아가씨입니다. 어떻게 2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지? 좀 현실적이지 않은 예시인 거죠. 되게 재능이 뛰어나서 연봉을 1억 받고 1억 5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2년 안에 1억 모아서 1억을 만들어서 집을 살 수 있겠죠. 근데 보통의 여성 직원이, 여성 근로자가 딱 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2년 만에 1억을 모읍니까? 40대 50대 의사도 2년 만에 1억 모으는 게 안 쉽습니다. 저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됐죠. 5년에 1억을 모았다. 그럼 1년에 2천만 원이잖아요. 그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. 보통의 경우는 한 7, 8년에 1억을 모은다. 그게 그냥 일반적이겠죠. 한 8년에 1억을 모아서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너무 흔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하니까 2년 안에 1억을 모았다. 그리고 집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좀 너무 극단적인 예시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런 남의 사례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. 나도 저렇게 하자. 이런 마음을 먹는 건 좀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26살이네. 26살. 한때는 수입보다 지출이 커서 1,000만 원이 넘는 빚을 졌답니다. 그리고 악착같이 절약하고 투자해서 2년 만에 1억을 모았다네요. 지금의 총 자산이 1억 3천만 원이랍니다. 버는 돈의 80% 저축한답니다. 이러면 좋겠네요. 근데 절약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평생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랍니다. 근로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. 이 말도 맞죠. 위기의 순간이 닥칠 수 있다. 그럴 때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힘들 거다. 이 말도 맞고요. 그래서 절약하기로 했다. 좋은 모습이죠. 한데 뭐냐. 절약과 투자를 하면 팽팽한 삶을 살다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다. 그럴 때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다. 이런 사람들과 절약하는 방법이나 투자처를 공유하고 각자의 고민을 나누는 일이 잦다고 한다.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생긴다. 이 얘기가 뭐죠? 내가 너한테 투자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같이 얘기 좀 하자. 이런 얘기라도 좀 들릴 것 같죠. 무일푼에서 여기까지 왔다.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는데요. 부자? 잡히지도 않는 부자.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삶이 너무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한 삶이 되는 건 아닌가. 이런 생각들도 사실 들죠.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요.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 한 잔도 해야 되는 거고,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도 하고, 외식도 하고, 남들한테 커피도 사주고, 밥도 사주고, 이러면서 사는 삶이 보통 아니냐라는 거죠. 근데 그러려면, 저 예시처럼 월급의 80% 이상을 저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일단 부모님이 해주는 집밥 먹어야 되고요. 집에서 출퇴근하는 회사가 아주 가까워야 하고, 저녁에 술자리 같은 거 없고, 내가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아예 살 생각 안 하고, 완전 아주 단촐하게 사는 사람이겠죠. 단벌 신사나 단벌 아가씨가 돼야 될 거고요. 밥은 거의 도시락 싸서 다니고, 그냥 돈이라는 걸 아예 그냥 쓴다라는 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라야만이 저렇게 80%씩 저축을 할 수 있겠죠. 보통의 사람들은 소득의 50% 이상 저축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이렇게 저축도 많이 하고 여유도 많이 넘치고 이러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.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. 너무 극단적인 무리한 절약은 사실 삶을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. 극단적으로 절약하다가 조금이나마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, 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비를 줄여야 될 것이고 저축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
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승용 씨의 책이 있습니다. 그분은 하루에 2~3시간 자고 9가지, 10가지 일을 하면서 10년 만에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았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? 아니죠.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6시간 자고 3가지의 일을 30년 동안 해서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습니다.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죠. 여기 이 사례에서 나오는 여성은 26살인데 뭐 2년 동안 1억 모아가지고 1억 3천만 원짜리 집을 샀다. 혹은 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추정하는 거죠. 2년 동안 1억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26살에 정말로 1억을 모을 정도로 절약하는 사람이면 평생 동안 아주 탄탄한 재산을 갖추며 살겠죠. 그런데 20대 여성이 하고 싶은 돈 많고 이쁜 옷도 사고 싶고 이래저래 하고 싶은 게 참 많을 텐데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쉬울까? 어려울 것 같죠?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뭐냐? 확실한 거는 대출을 최소로 절대로 안 받는 걸 마음먹어야 된다라는 거죠. 너무 젊은 나이에 빚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레버리지 어쩌고 하면서 함부로 투자를 했다가는 그 투자가 투기가 될 수도 있고 빚을 더 크게 져서 인생이 금세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우리네 삶이 뭐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되고 넉넉해지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더라는 겁니다. 생각처럼 안 흘러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에 맞춰서 또 적응을 해야 되죠.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. 아무도 뭔가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착착착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. 무섭고 두렵고 끔찍할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.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잘 궁리해야 됩니다. 함부로 뭔가를 바라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내 뜻대로 살고 내 바람대로 살 수 있으면 참 좋죠. 근데 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리고 저축을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저축을 하는 목적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축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지 않고 너무 욕심부리고 과도하게 저축만 이렇게 추정하고 투자만 쫓아다니다 보면 내 삶이 뒤흔들릴 수 있다. 내 삶이 뒤흔들리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. 그리고 한두 번의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. 그게 되려 삶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기가 직접 일하고 있는 본업, 자영업이든 직장일이든 본업에서 좀 더 착실하게 살면서 자산을 아주 천천히 크게 불려나갈 걸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. 아주 천천히 길게 내다보고 이뤄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